잘 오셨습니다. 우리 66년생 말띠 선생님들,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예전 같으면 하루에 몇 가지 일을 거뜬히 해냈는데 이제는 한 가지 일을 해놓고 나면 이것까지 했으면 조금 쉬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또 약속을 잡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게 느껴지고 무엇이든 빨리 결정하고 움직이던 때와 달리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것이 꼭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정말 급한 일이고 무엇은 조금 미뤄도 되는 일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에 있는 일마다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꼭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66년생 말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가느냐보다는 이제 어떤 속도로 살아야 내 마음이 편안한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1966년생은 병오년, 병오생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병화를 태양처럼 밝게 비추는 불의 기운으로 보고 오화 역시 강한 화의 성질과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병오년생은 불의 기운이 선명한 해에 태어난 분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적당하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지만 너무 세게 타오르면 주변까지 뜨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힘이 있고 추진력이 좋은 분들은 젊을 때 그 힘으로 참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면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섰고, 자녀에게 일이 생기면 자녀보다 내가 더 걱정했고, 누가 부탁을 하면 한 번만 도와주려고 했다가 어느새 내가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것까지 했을까 싶은 일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정말 안 하셨을까요? 아마 또 하셨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것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생의 말년운을 이야기할 때 속도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는 것이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또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의 재물운은 젊을 때와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을 더 벌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했다면 60대 이후에는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병오년생처럼 움직임이 빠르고 추진력이 강한 분들은 기회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직접 알아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보이더라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더 생각하고 계약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잠시 멈추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리학에서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년의 재물복은 생활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자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내 생활까지 무너지지 않으며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이런 안정 역시 아주 큰 재물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예상되는 지출은 무엇인지, 자녀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도움으로 줄 것인지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노후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자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가족관계로 이어집니다. 병호의 화기운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표현이 솔직한 성향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직접 살아보고 겪어본 세월이 있으니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경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기보다 의견을 전하고 마지막 선택은 자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한바탕 다투고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굳이 모든 문제에서 누가 옳은지 끝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말년에는 이기는 것보다 편안한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이 밥을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 웃고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큰 복이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간관계를 계속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니니까요. 힘들 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며 만나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인복은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건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만 가지고 어떤 병이 생긴다거나 특정 나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은 정기적인 검진과 실제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운세보다 의료적인 확인이 우선입니다. 다만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병호처럼 화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평소 자신이 너무 무리해서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정이 꽉 차 있어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속도로 살려고 하면 몸이 먼저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가하게 있어도 되나 싶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생활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미루지 마십시오. 몸의 작은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살펴볼 것이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말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창한 풍수보다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고 공기가 잘 통하며 밤에는 조용하고 집안에서 불필요하게 걸려 넘어질 물건이 없는 것.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오래된 물건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몇 년째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상 꺼내보면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을 겁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기 시작하면
집이 가벼워지고 이상하게 마음까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병5년생의 말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분들은 은퇴했다고 갑자기 모든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텃밭을 가꾸어도 좋고, 손주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알려줘도 좋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내 하루에 의미 있는 일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일의 기준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였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직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삶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이 삶의 한 부분을 채워도 됩니다. 미뤄두었던 여행이 있다면 가까운 곳부터 다녀오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내 나이에 뭘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경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가족을 위해 참 많은 것을 해오셨을 겁니다. 부모님을 챙기고 배우자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는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오셨겠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나를 먼저 돌본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해야 가족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내어주는 것이 반드시 자녀를 위하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노후가 안정되어 있어야 경제적인 부담을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도 내가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내가 대신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운과 세운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사주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흐름은 태어난 달과 날짜, 시간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1966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연도에 반드시 큰 돈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일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사주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60대에 들어선 1966년생의 삶을 큰 흐름에서 바라보면 앞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돌아보고 물건도 정리하고 돈의 흐름도 살펴보고 생활 습관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리는 꼭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오래된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많이 주려고 했다면 내 생활부터 먼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세를 들었다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명리학은 미래를 딱 정해놓는 답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966년 병5년생 말띠 선생님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젊을 때처럼 누구보다 앞에 설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계속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 온 힘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뛰어들기보다 한번 지켜보고 돈을 벌 기회가 있다고 무조건 움직이기보다 내 생활을 먼저 살펴보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관계를 남겨보십시오. 이런 선택들이 모이면 말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써보십시오.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일정을 확인해도 좋고, 오래 묵혀둔 물건 하나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평소 거절하기 어려웠던 부탁을 이번에는 정중하게 거절해도 좋고,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1966년생 말띠의 말년은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고 하루를 마친 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하루가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귀한 빚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너무 빨리 달려오셨다면 이제 조금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춘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서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너무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고, 그때의 선생님들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서두르고 몸을 살피고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년은 무언가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잘 살피면서 선생님에게 맞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풀이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라며, 주변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66년생 말띠 친구나 가족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살포시 공유해 주셔서 마음 편안한 온기를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다양한 풀이를 꾸준히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소중한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깊은 울림과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잘 살피면서 선생님에게 가장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수와 운세 조하였습니다. 건강하세요.